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대한 목요일 라이브 시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구름 같은 관람객이 와 계십니다. 자, 파도 나왔습니다. 파도! 여러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들어와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야, 네, 그러면 어떡해. 몰라. 그래. 바로 이동재 기자님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정말 좌파들이 이분한테 테러를 해서 맞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 맞아. 이분이 3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세상을 나온 첫 번째 무대가 바로 빨대왕이라는 거는 이 왜 빨대왕 거짓말해? 대한연대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대한연대 대표님 정신 좀 차리시고요. 아니 뭐 오늘 저는 항상 처음 같은 마음으로 오늘 처음 나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네. 존경하는 서민 교수님과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려웠던 그 202일의 고통의 맞아. 순간에 제 글을 읽으면서 울분을 사겼다는 진짜 그런 가슴 뭉클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더 열심히 글을 써야 됩니다. 오늘 이동재 기자님하고 제가 만나기 전에 저에게 홍대 앞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나 그때 뭐 한 줄 알아요? PC방 가서 글 썼어. 나 진짜로. 홍대 앞에 LG 팰리스 3층 2층에 있는. 네, 잘하셨어요. 네, 어쨌든 오늘 뭐 제 이런 쌉소리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니까 저기 오늘 이동재 기자님 먼저. 어쨌든 이 모든 이 시작은 유시민 그놈입니다. 유시민. 맞습니다. 여러분 신라젠이라고 아십니까? 신라젠이라는 그런 거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별로 뭐 하다가 잘 안 됐던 그런 팩사백이라는 그런 약을 신라젠이 가져와서 글로벌 삼상한다고 막 깝죽댔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 그 신라젠 설명회에 유시민이 온 거예요. 유시민이. 맞습니다. 그래서 막 글로벌 임상을 하는 게 꿈 같은 일이라 그랬는데. 아니 우리나라 글로벌 임상한 지 한참 됐어요. 그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2015년 1월에 이 네. 유시민 전 장관이죠. 유시민 씨가 신라젠 행사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 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효과가 어느 정도 이미 입증되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뒤로 한 달 사이에 그 2달 동안 그 신라젠의 장외 주가가 당시에 비상장 주식이었는데 4배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그 주식이 15만 원까지 갔다가 나중에 이제 상장 폐지 위기까지 오고 지금 한 4,000원, 5,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십만 명의 주주들이 수조 원의 피해를 봤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유시민이 뭔가 저 정도면 대가를 되게 세게 받은 게 아닌가. 왜냐면 신라젠이 유시민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이만큼이면 요만큼만 받아도 이건 그럼요. 거의 뭐 8, 9억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유시민 씨가 당시에 또 신라젠의 초기 대주주였던 VIK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여기에 와가지고 또 강연을 2차례를 해요. 근데 이 VIK 정체가 뭐냐 이게 사기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기자들은 거의 MBC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 부분을 취재를 했었고요. 근데 당시에 MBC는 이거를 왜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수사를 지금 시작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VIK 이철이 감옥에 있었어요. 투자 사기로. 이철이 신라젠 대주주니까 이철과 연락하려면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2월 17일 날 편지를 쓰게 되는. 예, 2월 17일에 첫 편지가 도착을 했고요. 2월 21일에 그러니까 2020년 2월 21일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이철 씨가 변호사 접견을 하고 외부에 반출하는 편지,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에다가 그 편지를 받은 편지 1차, 2차 편지를 동봉해갖고 외부로 반출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근데 그 편지가 김어준한테 2월 22일에 도착을 해요. 이게 이기특급으로도 도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주말에 껴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2월 25일에 도착을 하는데 김어준은 이걸 2월 22일에 자기가 입수했다고 2번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김어준이 나중에 방송에서 자기가 그때 그분에게 이거는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하라.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하고 그 큰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했더니 화면이 있는 조직, MBC가 사기꾼 옆에서 몰카를 찍었죠. 그 이 사기 전과자, 그 전과 오범 사기 전과자가 여기서 뭐 대리인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 사기 전과자가 처음에 접촉했던 언론사가 또 최근에 핫한 또 뉴스타파. 뉴스타파죠. 뉴스타파와 초창기부터 정보를 공유를 했다고 이 사람이 유튜브에 나왔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또 뉴스타파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보도한 다음에 그 MBC에서 이제 대선 이틀 전에 4꼭지에 걸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봤을 때 어땠어요? 그거 보셨을 때? 그때가 아마 대선 이틀 전인가 그랬어요. 3일, 3월 6일. 네,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나왔고 3월 7일에 MBC가 그걸 받아갖고 네, 맞아요.
3월 8일에 그걸 아침에 또 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누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일방적이고 네. 반박도 실리지 않은 보도를 어떻게 내꼭지나 할 수 있을까? 아.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딱 헤드부터 네. 이래요. 뒤에 봐주기 수사고 의혹 왜 어떤 인연 또 넘기시면은 이재명은 난 놈이야.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한 사람은 네. 난 놈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러네요. 대선 이틀 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 기사를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 없이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 후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 없이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 후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꼭 문제가 있었고 언급을 안 한 그러니까. 사람 같이 딱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기사 네. 보시면 윤석열 후보는 그간 TV 토론 등에서 브로커 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그간 TV 토론 등에서 브로커 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보시면 네. 아는데도 모르는 식으로 부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네. 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나?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를 떠나서 공영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특히 팩트 체크도 전혀 없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0.7%로 당선이 결정됐잖아요. 맞아요. 25만 그 표차. MBC 보도 때문에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바뀌었으면 어쩔 맞습니다. 뻔했습니까? 정말 근데 끔찍한 날이 그 계속되는 가짜 거죠. 뉴스를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걸 접할 때 느끼는 어떤 그런 더 감정이입 이런 게 훨씬 심할 것 같아요. 분노. 또 저러고 있구나. 네. 얘네 또 이러는구나. 네, 네. 패턴이 뻔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보통 패턴이 그 예전에 누구였죠? 그 병역 브로커 김대엽. 김대엽 씨. 김대엽. 네, 김대엽 씨 때부터 보면은 어떤 제보자나 네. 그런 사람 한 명 일단 등장을 시켜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옆에서 이제 정당이 나섰고 그거를 펌핑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가 이제 공영방송에서 그거를 수도 없이 네, 수십 네. 번을 방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패턴이에요. 저한테도 그랬고 생태탕도 그랬고 네. 이게 패턴인데 언론인들이만 이번에 대부분 공감할 거예요. 남의 기사를 받을 때 이게 네. 팩트 여부가 확인이 안 되면 네. 기사를 보통 쓰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아니면은 그만큼 이제 해명을 이게 팩트 체크가 안 되면 해명을 비슷한 분량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런 부분이 전혀 그렇죠. 없었어요. 또 뉴스타파가 KBS나 MBC 같은 메이저 언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면 당연히 메이저 언론이라면 검찰에 전화해보고 그 사람 조호영 씨 전화해보고 그쵸. 연락이 안 됐다면 윤석열 후보 쪽 입장을 물어봐서 맞습니다. 그 해명 기사까지 해서 기사를 내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인데 예. 그대로 받아서 썼다는 거는 예. 굉장히 이제 집단적 음모가 있다고밖에 그러니까 누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설계자가 없으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어떻게 이재명 같은 경우도 바로 1시간 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SNS에 글 썼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걸 지웠지 또. 그렇죠, 그렇죠. 꼼꼼한 자식. 단식 중에 그걸 지워 이 자식이 정말. 말- 오늘 10,000명 돌파했네요. 만 명. 아 역시 이동재 효과. 역시 우리들은 안 돼. 우리 둘만 하면 안 돼. 안 아니 돼요. 원래 한 15,000명 오시는데 저 때문에 10,000명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이 사실 뭐 그냥 뭐 좀 유시민한테 돈을 준 게 있으면 뭐 밝히라 뭐 이런 식의 그냥 그 얘기였잖아요. 뭐 협박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전혀 없죠. 저는 이제 재판에서 뭐 어떠한 네. 그런 것도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강욱이라는 지금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그때 이제 열린민주당이라는 네. 당으로 선거에 나왔었어요. 네. 근데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하면서 이거를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똑같이 이제 유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게 핵심이라고. 이제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되면서 저는 이제 수렁으로 빠져든 근데 거죠. 이거 그쵸? 예. 저게 그 MBC가 이제 방송을 터뜨리기 전에 네. 지네들이 올렸다가 지운 거예요. 저 네. 황희서 올린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밑에 보면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가 이제 황희석이가 올린 네. 거고 윗부분에 이제 개검들 그건 이제 사기꾼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는 이게 정치권과 MBC가 결탁한 네. 정언 유착이라는 바로 강력한 증거죠. 그러니까 저 이것만 가지고도 최강욱은 이미 뭐 인턴 확인서 위조로 이미 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받겠지만 이거 갖고 더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그 뭐 뉴스타파 갖고 뭐 대선 개입이다 하면서 김대엽 이거 쭉 얘기하는데 저는 2020년 총선에 개입해서 이거 사건 벌인 거 이것도 크게 다뤄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왜 말 안 합니까? 나 때문에 그런가? 네. 이제 말해. 조용히 할게. 아니 원래 제가 사건 기록은 제가 말씀드리고 사적인 얘기를 막 담당하기로 했잖아. 역할 분담을 하셨어요? 전화 왔어. 어떻게 할까? 막 우리 2시간 동안 얘기했어 그래서 거의. 감옥 전문가인 나는 감옥을 물어보고 사건 전문가인 서민구 있으면 사건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최강욱은 이제 추가로 송치가 됐거든요. 저희들 허위 사실을 또 유포해서 그다음에 황희석도 허위 사실 유포했고 지금 동부지검에 송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책임을 물어야죠.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제보자 지 씨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제보자 X로 알려진 지현진입니다. 저 사람은 전과 5범이고요. 저 사람이 2014년부터 한 4년 동안 복역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뉴스타파예요. 거기 가갖고 감옥에서 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 했는가 뭐 그런 거를 알려서 뭐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뉴스타파가 감동해서 이 사람한테 제보자 X라는 그런 타이틀을 뭐 주기도 했는데, 봐봐요. 이동재 기자님은 분명히 이철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받았죠. 몰래 이제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지현진이 껴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마치 이철 대리인인 것처럼 막 굴면서 막 이제 자기랑 얘기하자. 근데 이철하고 이 사람은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라는 인간이 공영 방송을 진행하는 인간이 이걸 보고 작업해서 정말 뭘 총선 엮어낸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무서워. 당시에 광풍이었어요, 그냥. 네, 맞아요. 광풍이어서 뭐 채널A 건물 앞에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고 그 민원연 고발했던 단체 거기 와갖고 또 시위하고 민원연 또 저에 대해서 또 가짜 뉴스도 유포했습니다. 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봐봐요. 지현진이라는 인간이 이동재 기자님 만나는 장면을 MBC가 몰래 몰카를 찍어요. 그리고 지현진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뭐 확실하게 하려고 뭐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건을 엮어갖고 나중에 유시민을 단지 취재하고 싶었던 그런 게 총선을 앞두고 뭐 야당이 공작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엮어갖고 그렇죠.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진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총선하고 선거라는 얘기를 세어보니까 한 13번 정도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총선 선거를 생각하는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뭐 조선일보 통해서 녹취록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 제가 아니 총선 선거랑 아무 상관없다. 선거는 선거대로 해야죠. 근데 MBC 보도에서 이런 부분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저는 이제 선거 공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제가 구속됐을 때 KBS가 궁극을 찍었죠. 여기서. 진짜 왕에서 완전 가짜 뉴스에 궁극을 찍었죠. 그래서 갑자기 인생에서 어쨌든 뜻하지 않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전국에서 막 전국의 어떤 키가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막 찾아와서 막 도와주겠다고 하거나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뭐 제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생을 좀 배웠는데 전혀 생각 못했던 분들이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막 수렁에 빠지고 누명 쓰고 이렇게 최강욱이나 김어준, 유시민 다 가짜뉴스 유포할 때 내가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근데 세상에 또 이렇게 가짜뉴스 권력하고 연계해가지고 유포하는 그런 삼류 언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진실을 밝혀주는 또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부분의 진짜 언론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에 좀 진실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좀 살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재미있는 얘기 좀 해보자면 밥 먹고 있는데 냉면 먹고 있는데 나갈 때 보니까 계산이 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랑 같이 서초동 법원 쪽을 걸어가는데 옛날 그 법무부 장관님 팬들이신가 봐요. 그 옷에 딱 이렇게 그분 이렇게 포즈 있잖아요. 이거. 그거 옷 입으신 분들이 저를 딱 보더니 저 자식 이 땡땡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쫓아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거의 무죄라는 게 이게 조작이라는 게 거의 드러난 이후였잖아요. 그때는 드러난 이후죠. 그래 드러난 이후에도 그걸 믿지 않고 또 이동재 기자가 뭔가 조작했다고 생각하고 막 공격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댓글에 달려요. 지금도 댓글에 이거 사실이면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 이거 아니냐 이렇게 달리는데 제가 그런 거 정말 마음 먹고 하나씩 모아갖고 소송 걸었으면 제가 지금 일론 머스크 정도 됐어요. 그걸 먹고 사는 조민이란 친구가 있는데 한번 노하우를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가오가 있지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구치소 얘기 제가 구치소 얘기 가능하면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하면 구치소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저를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다시 삶을 살아갈 의지를 거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 이 방송 같은 방에 있던 형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방이 이제 좀 강력 4번 방이었는데 네. 찐 강력들도 계셨어요. 여튼간에 이제 그 형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또 거기 있는 동생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여기 그 형님들 이 기자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냉면 사주신 그분도 정말 감사드리고. 냉면만 먹었어요? 아니면 고기 수육 같은 거 안 드셨어요? 수육 먹을 걸 냉면만 먹었는데 제가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서민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서민 교수님 진짜 팬이에요. 그래갖고 어머니. 엄마 보고 있지? 서민 교수님 제가 이제 안에서 정말 힘들 때 좋은 글들을 이렇게 프린트해갖고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서민 교수님 글을 이렇게 프린트해갖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서 글을 읽으면서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아서 동생들한테 네. 필독하라고 했습니다. 예. 비욘디님이 이동재 기자님 너무 잘생겼다고. 비욘디님? 감사하다고. 흥해걸 이제 그 유튜브가 예, 그리고 비욘디걸. 순데렐라님 두 미남 사이에서 행복한 한 미남은 있는데 한 분은 모르겠네요. 한 명은 확실히 미남이야. 누군지.